네, 이번 시간에는 시스코 CLI 설정 중에서 특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정할 때 보면 우리가 유저 모드, 이네이블 모드,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있고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 서브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했던 게 우리가 뭘 했죠? 예, 호스트네임 장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세팅을 여기서 한다 했죠.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거, 계정 생성, 패스워드 주고 했고, 서브 컨피규레이션은 이제 안에 각 개별 서브 그 안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우리가 라인 해서 우리가 콘솔 할 때에서 콘솔 패스워드 줄 때 많이 한번 했었죠. 이 라인 쪽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를 여기 할 겁니다. 여기 인터페이스, 요 서브에 인터페이스에만 영향을 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아시다시피 뭡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단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단말이 이렇게 물리적인 매체와 연결 통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 매체를 이때 이 단말과 연결해 주는 요 곳에 인터페이스 요걸 하죠. 요걸. 그래서 요 구조는 우리가 뭐냐면 랜 카드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지 않습니까? 요거와 단말과 이걸 연결해 주는. 그래서 매체를 연결해 주는 요 부분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 하죠. 그래서 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렇게 인터페이스란 개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랑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는 대로 가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듀플렉스가 속도는 뭐 10메가, 100메가, 1G, 10G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요. 듀플렉스는 하프, 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들 둘이는 오토로 설정을 합니다. 오토로 자동으로 그 다 연결되는 단말에 맞아 속도를 하게 돼 있고요. 디스크립션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포트가 여러 개 있을 때 포트 F0-1번은 대구, F0-2는 서울 이렇게 표시해 놔서 나중에 구분하기 쉽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의 셧다운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요 포트가 스위치가 안에 포트가 이렇게 단말이 연결되어 있으면 요 포트가 연결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 포트를 셧다운 해버립니다. 셧다운. 셧다운 해버리면 이 포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자가 막아버리는 기능입니다. 보안적으로. 그래서 스위치를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특정한 것 빼고는 다 셧다운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보안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IP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나오지만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타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레이어 2 기술들이 있습니다. 레이어 2 기술들은 크게 랜 기술과 제가 그때 웬 기술이 있다 있습니다. 랜 기술에는 우리가 이더넷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링, 토큰 버스, FDDI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다 무시하라 했죠. 안 쓴다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더넷에서 이것만 공부합니다. 이것만. 그래서 쓰고 웬 구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프레임 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그 HDLC, PPP, 뭐 HTDM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CCNA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이것도 거의 아웃됐고요. 프레임 릴레이도 거의 아웃시켰습니다. 요 두 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웬 구간에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이 A 사이트에서 이 A 사이트에 있는 그 단말이 있으면 이 멀리까지 갈 때는 전통적인 우리가 그 전용선을 일반적으로 깝니다. 이 전용선을. 그럼 전용선이 이렇게 깔리는데 그럼 여기 이제 라우터가 이쪽에 있고 이 사이트에 예를 들면 대구지사에 라우터가 있고 서울지사에 라우터가 있으면 이렇게 라우터 간에 바로 까는 게 아니라 바로 까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뭐냐면 신호를 변환하는 DC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 서킷 이퀴먼트라 해가지고 DC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전용선을 이렇게 깝니다. 요 사이는 이제 전용 케이블 연결해주고, 요 사이를 우리가 이제 전용선을 이제 연결해주는데, 요 사이에 요 구간에 회선 변환 장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1010을 보내는 신호들은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보내는 방식보다는 1일 때는 이렇게 하고 0일 때는 다시 0으로 가는데 다음 1일 때는 거꾸로 가고 다음 1일 때는 다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해서 신호의 변화일 때도 잘 전용선 멀리 갈 때도 변화를 잘 유지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1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나중 시간이 멀리가 보면 감쇄가 나서 이게 1이 몇 개가 이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1일 때 이렇게 1일 때 0일 때 1일 때 다시 바꾸면 1일 때는 이렇게 바뀌게 하면
일이 계속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다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개 연속된 일이라도 탐지가 수신단에 탐지가 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 변환 장치에서 신호를 라인 코딩을 변환시켜 버립니다. 이런 식의 기능을 하는데 왜 CSU, DSU라는 장비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WAN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때 라우터들이 요때 이 WAN 구간에 연결되는 요 인터페이스들을 뭐냐면 라우터 이 인터페이스 우리가 시리얼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 시리얼 인터페이스 이렇게 전용선이랑 연결할 때 이 CSU, DSU를 연결하는 이때 시리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시리얼.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쓰는 거는 인터페이스 타입이 우리가 이제 랜 구간에서는 다 이더넷만 씁니다. 그래서 이더넷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이더넷은 10메가고 패스트 이더넷은 얼마입니까? 100메가. 기가바이트 이더넷은 1000메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포트 쓸 때 E0-1이란 거는 이거는 뭐냐면 10메가 이더넷 포트란 거고 F0-1, G0-1이란 거는 이거는 앞에 속도 F100메가 원지 결국 다 이건 이더넷을 의미합니다. 다 이더넷에 대해서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WAN 구간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WAN 구간에서는 시스코는 다 시리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리얼. 그래서 요 표현이 나오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앞에처럼 이렇게 해서 시리얼 구간이고 이렇게 CSU, DSU랑 이렇게 연결됐고 이 중간에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책임져 주고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AN 구간에서는 시리얼이라는 표현이 뜨고 시리얼을 하기 위한 시리얼 그 옵션 카드 뭐 WIC WAN 인터페이스 카드를 일반적으로 꼽거든요. 그럼 이 시리얼 포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향후에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뭔지 아시겠죠? 예, 시리얼 인터페이스 WAN 구간의 라우터가 가지는 인터페이스죠. CSU, DSU 연결해 주는 그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나올 것들을 지금 빨리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기 보면 CSU, DSU라는 장비가 있고 여기 보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구, 부산의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렇게 이제 전용선이 이렇게 있으면 T1, E1이라는 전용선이 있습니다. E1 있습니다. 얘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런 장비를 DC라고 합니다. DC. 요 끝에 있는 걸 다 끝에 종단이 있다고 데이터 터미널 리커먼트라 해서 종단이 있다고 물론 단말이 있지만 이 회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대구에서 부산 갈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보낸다는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T가 DC가 있는데 이 DT는 DC한테 어떻게 뭐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클락을 공급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간의 그 속도에 대해서 클락을 제공을 해 줍니다. 1메가는 1메가에 대한 클락을 그래서 그 속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클락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T는 DC한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클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게 시스코 스위치 실습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실제 그 일반적인 그 실습을 할 때는 우리가 전용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라우터 두 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요 구간이 없이 이걸 이제 뭐냐 백투백 연결하는데 백투백 연결이 나는데 이렇게 바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이 클락을 DC 역할에 좀 클락이 없이 둘 다 DT만 이렇게 있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한쪽을 DC 역할을 할 수 있게 라우터에 그 기능은 있거든요. 그래서 DC 기능을 한쪽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클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는 왜냐하면 CSU, DSU까지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더넷 랜 기술에는 다 이더넷을 쓰고 웬에는 어떻게 쓴다 이런 ACDS, PPP 같이 전용선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때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표현이 된다.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시리얼 인터페이스 이더넷은 랜은 이더넷이기 때문에 이렇게 EFG 요거 따라서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참 특허는 비슷하네. ABCD EFG 하듯이 이렇게 올라갔네요. 우연찮게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 기가바이트 이더넷. 자, 그리고 원래 들으면 DC가 DT한테 이 라우터 장비한테 클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장비를 실제 우리가 테스트 환경에서 구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직접 케이블로 양단간에 연결하는데 한쪽 라우터에다가 DC 설정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뒤에 다 나오는 것들 미리 다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클락을 이렇게 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락을 그리고 이게 밴드위스라는 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요렇게 원래는 요 구간에 뭐 T1, E1 이런 해선이 있습니다. 뭐 T1, E1 얘는 뭐 1.5메가 얘는 2.0인데 얘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이네이블 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밴드위스가 1.5메가로 뜹니다. 1.5메가라는 거는 밴드위스라는 거는 나중 아시겠지만 밴드위스는 이게 1로 돼 있든 10으로 돼 있든 이게 실제 데이터 전송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데이터를 그 전송할 속도와 관계없이 라우팅 테이블에서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명령들도 있는데요. 설정에 대한 모니터링 명령, 요것도 하나씩 한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단말과 네트워크 장치를 미디어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단말이 있고 네트워크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미디어에 이렇게 연결해 주죠. 그 매체에 연결해 주는 요게 PC에는 뭐가 있다? 미디어 인터페이스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고 여기는 스위치별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포트라고 하기도 한다 했죠. 인터페이스를 포트라고 부르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스위치에 이런 포트는 실제 장비가 연결되는 물리적인 매체가 연결되는 이런 물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NIC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논리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뭐지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을 알기 시작할수록 네트워크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특히 루프백 인터페이스라는 게 참 특이한데요. 뭐냐면 루프백 인터페이스는 장비가 켜져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업입니다. 장비가 켜져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루프백은 ON입니다. 근데 이게는 장비가 꺼지면 오프입니다. 아니면 사용자가 강제로 오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얘는 항상 온 상태로 동작하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나중에 장비에 헬스 체크하거나 아니면 장비에 그런 고유한 라우터 아이디 값 설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루프백이라는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 터널 인터페이스는 여기 나중에 VPN이나 뭐 터널링을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이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루프백이랑 이 SVI 인터페이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SVI 인터페이스가 이 스위치의 버추얼 인터페이스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개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래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단말과 네트워크 장치를 미디어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이 실제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가상의 것도 있다. 그중에 특히 루프백과 SVI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리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이제 그 제일 끝에 게 실제 포트예요. 우리가 포트 번호. 예, 스위치에 이렇게 있으면 PC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면 이 연결된 포트 번호가 있거든요. 이 포트 번호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슬롯 번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 스위치들은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면 이게 하나를 그냥 하나의 슬롯으로 봤어요. 하나의 통으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원RU짜리 스위치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슬롯 1로 보고 여기서는 슬롯 0으로 보고 여기는 슬롯 1로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롯을 한 개짜리로, 그리고 실제로 아주 대형 스위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대형 스위치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모듈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럼 얘를 뭐 슬롯 1, 슬롯 2, 슬롯 3, 그리고 이 안에 포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있는 거는 서브 슬롯까지 표현해서 슬롯, 서브 슬롯 포트, 두 개 있던 슬롯 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그 표현이 다르고요. 이 타입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예, 타입은 이더넷과 시리얼 방식 같은 게 있다. 이더넷은 속도별로 다르다. 그래서 기가바이트는 기, 패스트 이렇게 하지만 요거 결국 G로 잘 많이 쓴다 있고 얘는 F로 쓴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롯 포트, 얘는 슬롯, 서브 슬롯 포트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 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별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세 가지가 스피드, 두플렉, 디스크립션입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듯이 디스크립션에는 이 장비는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어 3층에 이렇게 해서 관리 편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기본적으로 둘 다 오토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설정이 되고요. 얘가 뭐 10메가, 100메가, 1000메가 다 지원한다면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오토로 설정하는 추세입니다.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아예 드뭅니다. 가끔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 간의 이런 인터링크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스위치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링크만 수동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링크만 수동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오토 잘 사용되지 않고 요즘은 대부분 다 이 속도를 오토로 합니다. 그럼 오토로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기본값이 오토거든요. 기본값이.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요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 표시가 뭐라 했습니까? 요 표시가 요게 뭐라 했죠? 이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본값이 오토입니다. 얘는 선택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해서 다 오토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수동 세팅으로 만약에 오토를 안 하고 요것들을 값을 입력해 버리면 요 오토 네고시에이션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게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장비가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10메가, 100메가 원지를 지원한다 했습니다. 속도를. 그리고 듀플렉스는 풀하고 하프를 둘 다 지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10메가, 100메가 원지를 지원하고 풀, 하프를 다 지원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럼 오토 네고시에이션이란 건 뭐냐면 이 양쪽 간의 속도와 듀플렉스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양쪽에 네고시에이션 뜻이 뭐니까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협상가가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펄스를 보냅니다. 협상할 수 있는 FLP라는 패스트 링크 펄스라는 걸 보냅니다. 이 사이에 뭐냐면 나는 속도가 최대 원지까지 지원되고 그리고 100메가, 10메가도 돼. 그리고 나는 듀플렉스가 하프도 되고 풀도 돼. 이렇게 보냅니다. 얘한테. 그래서 자기의 서로 간에 협상할 수 있는 정보를 줍니다. 그럼 얘는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돼.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속도를 맞춥니다. 근데 속도를 맞출 때 기준이 뭐냐면 최고 좋은 걸로 맞춥니다. 그럼 얘가 원지 되고 얘가 원지 되니까 원지가 될 거고 하프보다는 풀이 좋지 않습니까? 둘 다 풀이 지원되니까 얘 둘이는 원지 풀로 네고시에이션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이에 FLP라는 이 협상과 펄스가 가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둘이는 수동 세팅을 해버리면 이런 FLP라는 펄스를 보내지도 않고 받더라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이에서 스위치는 제가 오토로 해놨어요. 근데 얘를 수동으로 이렇게 10메가 하프로 이렇게 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오토니까 협상가를 보냅니다. FLP를. 근데 얘는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 협상가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협상가도 보내지 않으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오토네고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수동으로 세팅했으니까 이 FLP를 협상가가 오더라도 무시하고 협상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고집을 딱 부려놓은 겁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오토로 해놨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 것들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확인 명령어는 요게 있는데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습할 때. 그래서 오토 네고시에이션은 제가 만든 스피드 듀플렉스를 자동으로 협상해 준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성능으로 해준다. 시스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이 오토 네고시에이션이 동작한다. 그리고 이게 등장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더넷에서 10메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패스트 이더넷 100메가 나오니까 이 사이에 이제 호환성을 위해서 이 기술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시는 랜카드도 보시면 기본적인 값이 오토 네고시에이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랜카드에 보시면 PC 윈도우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위에 세팅하는 것도 있지만 수동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오토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네고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네고시에이션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토고 얘 둘 다 오토 있네요. 스위치도 오토, PC도 오토입니다. 그러면 얘는 10메가 지원되고 얘는 10메가, 100메가 지원되고 얘는 10메가, 100메가 원지가 제공되네요. 그러면 속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오토니까 뭘 보냅니까? FLP로 보내고 얘도 보내네요. 협상을요. 그러면서 둘 다 능력을 알죠. 나의 최대 능력은 이거고 이까지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양쪽에서 가장 협상했을 때 일치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뭡니까? 10메가죠. 자, 두 번째는 얘도 보내면 서로 간의 능력을 다 알죠. 그럼 양쪽 가운데 가장 매칭되면 이렇게는 매칭이 되죠. 그럼 매칭되는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요거죠. 요걸 선택하게 되는 거고. 자, 요때는 요거 두 개는 FLP, FLP에 협상가를 보내고 나면 요렇게 다 통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 제일 높은 성능 좋은 거 요걸 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네고시에이션은 서로 간에 협상가인 FLP 패킷을 보내서 서로 간에 일치되는 것 중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성능은 일치되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이란 말 개념인 건 이해되시죠? 이렇게
오토 네고시에이션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거는 깊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에 FLP라는 펄스를 이렇게 양쪽에 교환한다. 이 사이에 자기의 역량을 나는 이런 역량이 돼. 속도와 듀플렉스가 이런 역량이 돼.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가운데 가장 높은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이 되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상 FLP 패킷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성능을 우선 선택한다. 그래서 이런 펄스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러면 한쪽에서만 오토 네고시에이션 설정하면 어때야 될까? 그래서 앞에도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PC가 있고 스위치가 있는데 얘가 수동으로 나는 속도는 10메가고 듀플렉스는 하프야. 이렇게 수동으로 박아놔 버리는 겁니다. 스위치는 오토이고. 그럼 스위치는 뭘 보냅니까? FLP 패킷에 자기의 속도 자기의 나는 속도가 10메가, 100메가 원지가 지원되고 듀플렉스는 풀, 하프 모두 다 지원돼. 요 메시지를 요 FLP 패킷에 담아서 보낼 겁니다. 근데 얘는 수동으로 수동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보낸 이것을 어떻게 한다? 무시하고 얘는 또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든 관계없이 나는 이 방식으로 보낼 거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얘는 오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IEEE 표준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놔 버렸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요렇게 이 스위치 입장에서 오토 네고 한쪽에서는 지금 수동으로 세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속도는 어떻게 되냐? 가장 느린 속도로 자기가 지원하는 느린 속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듀플렉스는 어떻게 했냐면 10메가, 100메가일 때는 하프, 그다음에 원지일 때는 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얘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IEEE 표준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얘가 지원하는 중에 가장 느린 게 10메가죠. 얘는 10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0메가일 때는 듀플렉스는 하프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EEE 표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스코는 조금 더 개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FLP 패킷 수동이니까 보낸 거 무시하고 보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없이 얘가 나중 되면 데이터는 이렇게 보낼 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패킷에서 펄스를 추출해서 속도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시스코는 자기들이. 그래서 원래대로면 속도는 이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속도는 가장 느리지 않더라도 자기가 디텍트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 여기가 100메가를 한다면 얘의 100메가 속도를 얘가 디텍팅 할 수 있어서 100메가로 돼버립니다. 되셨죠? 그리고 100메가 할 때 듀플렉스는 하프니까 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걸로 예제를 들어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쪽에서만 오토 네고시에이션 설정되면 어떻게 동작할까? 제가 IEEE 표준을 봐야 되는데 속도 중에서 지원되는 오토 네고 쪽에서는 이 오토 네고 설정된 쪽에서는 어떻게 동작할까? 오토네고 설정 시 이쪽에서는 이 오토네고 설정된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얘는 가장 느린 속도. 예를 들어 얘가 10메가, 100메가 원지 지원 시는 요 10메가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럼 10메가일 때는 100메가가 됐을 때는 하프로 하고 원지는 풀로 하니까 10메가니까 하프로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시스코 장비들은 이 IEEE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스코 독자적인 룰도 쓴다는 겁니다. 이 오토 네고시에이션 패킷 없이도 정기적 신호를 감지한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속도를 감지하고 그걸 통해서 요 듀플렉스를 맞추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시스코 이제 교재 예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 얘들은 오토 네고시에이션 선택에 있습니다. 오토 네고시에이션으로 이렇게 10메가, 100메가 원지를 지원하는데 오토 네고시에이션이고 요 위에 있는 녀석들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은 다 매뉴얼로 해놨어요. 매뉴얼로. 근데 얘들은 10메가, 100메가 지원하고 얘는 원지까지 10메가, 100메가 지원하는데 이 오토 네고시에이션이 뭐가 돼 있다? 디세이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동적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 네고시에이션 디세이블 되어 있으면 얘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FLP 패킷 보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죠. 수동이기 때문에 보낸 것도 무시하고 보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기는 이제 10메가 풀로 했으니까 10메가 풀로 보냅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오토니까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해야 되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면 시스코 IEEE 표준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원하는 가장 느린 속도로 해야 된다 했죠. 하지만 시스코는 반대쪽이 보내는 이 펄스를 감지해서 100메가를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100메가를. 그래서 100메가를 감지해서 나도 100메가를 보내야 될거나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메가일 때는 아까 10메가, 100메가일 때는 뭐였죠? 하프였죠. 그래서 하프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스코는 결국 반대쪽 속도를 감지하니까 이 속도를 그대로 쓰고, 원지일 때는 풀로 쓰고 됐죠? 여기 10메가일 때는 얘는 시스코는 항상 반대쪽 속도 감지하고 10메가, 100메가일 때는 하프니까 하프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보십시오. 다 괜찮은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듀플렉스가 다 일치인데 여기서 듀플렉스 미스매치가 납니다. 그럼 얘는 풀로 계속 보낼 수 있지만 풀 쪽은 얘는 뭐냐면 CSMACD가 동작한다 했죠. 그래서 디텍팅을 감지하면서 그 순간마다 이제 없을 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돼 보니까 이 듀플렉스 미스매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속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예제를 들었던 건 뭐냐면 오토 네고시에이션을 웬만하면 쓰라는 겁니다. 수동으로 설정하면 잘못하다가는 이런 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 네고시에이션 쓰라는 것을 하지 이것을 원리를 깊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런 식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는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를. 자, 인터페이스가 왜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단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면 바로 동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동작을 못하게 하냐면 이거 케이블 뽑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멀리 있으면 케이블 뽑아버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케이블 안 뽑아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는 셧다운이야 이렇게 세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꽂더라도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뽑지 않고도 해당 인터페이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타가 나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블리 관리적으로 관리자가 실제 개입을 해서 셧다운을 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셧다운을. 그래서 요것들을 근데 셧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블리 다운 요것들은 이제 셧다운 이렇게 포트를 못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려면 노 셧다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디세이블 인터페이스 못 쓰게 하고 싶다. 그럼 셧다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살게 하고 싶다. 노 셧다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인터페이스를 한 번에 세팅하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페이스 F0-1을 스피드 100, 인터페이스 F0-2는 스피드 100 이렇게 해서 20개 있으면 계속 이렇게 만약 수동으로 해야 된다면 이거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인터페이스하고 요것들을 레인지 명령을 씁니다. 레인지 명령을 써서 F0-1에서 3까지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동일한 컨피그레이션을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레인지라는 명령을 통해서 원래 F에서 0-11번부터 20번까지를 한 방에 명령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제를 보세요. 11번부터 20번까지 디스크립션에 end user contact here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1번부터 20번 쪽에 보면 이 디스크립션 쪽에 보면 end user connect라는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명령을 때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다 했습니까? 이렇게 물리적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있죠. 물리적 인터페이스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루프백 같은 논리적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터널 같은. 하지만 여기 보면 레인지라는 명령도 있죠. 이 명령이 그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상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레이어 L1이라는 건 레이어 1 상태가 있고 레이어 2 상태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1이 저희가 뭡니까? 케이블 커넥트 되는 거죠. 케이블에 장애가 나서 끊겼거나 커넥터가 잘못 꽂혔거나 이런 상태가 잘못 꽂히면 이 상태가 어떠냐면 케이블 커넥터 등의 문제가 생기면 다운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케이블 커넥터가 정상이면 얘는 업입니다. 그래서 이 L1 라인 스테이처스는 그거고요. 이 L2는 우리가 프로토콜 스테이처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토콜 중에 일반적으로 이더넷 말고 WAN 구간에서는 WAN 구간에 PPP, HDLC, 프레임 릴레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라우터가 있고 중간에 CSU, DS 같은 회선 변환 장치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는 뭐냐면 PPP로 보낸다고 세팅했는데 반대쪽 여기는 HDLC로 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사이에 그 포매팅이 다르니까 양쪽의 프로토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토콜 스테이처스가 다운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 매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 둘 사이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헬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키퍼 라이브 패킷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양쪽 가운데 키퍼 라이브 패킷 가운데 이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면 이런 프로토콜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실제 얘는 라인 스테이처스는 만약 물리적 케이블 커넥터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얘는 그 상단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캐리어 디텍터라는 건 실제 이 물리시온으로 이렇게 펄스가 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케이블 걸렸으면 펄스가 안 올 거지 않습니까? 이런 캐리어 등을 디텍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 데이터 링크 2계층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사이에 이렇게 프로토콜이 일치, 그리고 이 사이에 양단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키퍼 라이브 패킷을 보내서 너 살아있니 체크합니다. 그러면 얘가 살아있니 보내면 살아있어, 살아있니 살아있어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오면 키퍼 라이브가 안 오면 다운이 되어 버립니다. 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 중에 요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리 다운시는 제가 뭐라 했죠? 관리자가 그냥 강제적으로 다운한 겁니다. 요거는 관리자가. 그리고 우리가 1계층에 자, 1계층에 레이어 커넥터가 다운돼 버리면 2계층은 다 무조건 안 되겠죠. 상위 계층은. 예. 그래서 레이어 1계층이 다운돼 버리면 당연히 2계층이 안 됩니다. 근데 레이어 1계층이 업이지만 커넥터나 케이블은 정확히 꽂혔지만 2계층이 아까처럼 그 인캡슐레이션, HDAC, PPP나 키퍼 라이브가 안 오면 다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라인 스테이처스 이게 L1이고 프로토콜이 뭡니까? L2입니다. 맞죠? L1. 그러면 이 L1이 다운되고 L2가 다운되고 L1은 업인데 L2는 다운이죠. 맞죠? 그러면 얘는 L1, L2 둘 다 다운, 둘 다 업이죠. 근데 L1이 다운인데 L2가 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다운 업은 없죠. 다운 업은 없고 업 다운은 있지만 이해되셨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둘 다 업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의 중요한 겁니다. 업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1계층이 일단 다운이 돼버리면 뭐냐면 다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그다음에 일단 잘못된 핀 아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자가 강제로 이렇게 우리가 뭐 장비가 꺼지는 건 당연하지만 강제로 이렇게 셧다운 시키거나 이럴 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계층은 됐는데 2계층이 안 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프로토콜 미스매치나 키퍼 라이브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 때는 어떤 쇼 인터페이스 이렇게 명령을 치면 여기 보면 프로토콜 이게 요건 라인입니다. 라인 1계층. 그래서 프로토콜이 2계층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 2계층 정보 그리고 여기 라인 정보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계층은 주로 이제 케이블링, 그래서 뭐 포트들이 장애났거나 아니면 뭐 장비가 꺼져 있거나 뭐 셧다운 이런 아주 물리적인 것들이고 2계층 구간에서는 주로 왼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양쪽 간의 인캡슐레이션 미스매치 한쪽은 PPP로 한쪽은 HDAC로 세팅됐을 때 그렇습니다.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기본값이 HDLC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HDLC가 시스코 기본 HDLC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HDLC가 아니라 시스코 HDLC입니다. 기본값이. 근데 반대쪽에는 PPP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양쪽에 키퍼 라이브가 이렇게 그 세팅이 값이 이제 미스매치가 나서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이런 것들 그리고 클락 레이시 안 됐을 때 이 클락 값을 세팅이 안 됐을 때 제대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보면서 아시면 될 거고요.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다운에서 제가 말했지만 이게 셧다운 된 상태입니다. 이 셧다운 된 상태입니다. 관리자의 셧다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리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스테이처스 보면 이게 L1, 프로토콜이 L2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 이게 L1, 얘가 L2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비들은 이거는 L3 정보를 보시면 IP 정보는 이렇게 해서 L1, L2, L3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 프로토콜이라는 명령어도 보시면 여기 L3 정보가 보여주네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 요거 있죠. 라인 정보, 프로토콜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라인 정보 L1, 프로토콜 L2 정보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 정보 L3까지 보여주네요. 이런 식의 명령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이제 별거 아닌데 실제 우리가 나중에 정말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할 때 이 경우에 굉장히 많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둘 다 업인데 이게 통신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뒤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는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 뒤에 이제 뒤에 요게 빨간색 됐던 건 다 결국 설정 문제거든요. 설정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설정이 안 되면 통신이 안 되는 거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정이 잘 돼서 이것들이 잘 돼서 통신이 어느 날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업입니다. 그것 때는 뭐냐면 대부분 다 이게 CRC 에러가 뜹니다. CRC 에러가. CRC 에러가. 그래서 갑자기 그럴 때는 뭐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하드웨어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이제 스위치 포트의 불량이 갑자기 되거나 아니면 좀 오동작으로 완전 불량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SFP가 오동작 할 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요거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CRC 에러가 굉장히 에러가 증가하는 걸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했는데 막상 필드 나갔을 때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SFP가 이게 불량인 일정 시점이 되니까 광전 변환하는 가운데 에러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봤었고요. 아주 가끔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랜카드 하드웨어가 가끔 불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비상용 USB 랜카드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녀서 바꿔서 되면 이게 죽었다고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이 돼 있고 케이블링이 살짝 잘 돼 있던 부분이 이게 좀 접촉이 좀 애매하게 됐을 때 됐다 붙었다 할 때 이런 식의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서버로 탐지가 안 돼요. 요 구간에는.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설정하다 보면 처음에 안 되면 바로 안 되니까 알 수 있는데 이 잘 되다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CRC 에러를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CRC 에러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유지 보수할 때 많이 이렇게 이 부분을 챙기게 되죠. 그리고 좀 왼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다 시리얼 인터페이스 쓴다 있죠. 그래서 이 라우터 장마 이쪽을 이제 DT라고 보고 종단에 이 회선에 봤을 때는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PC 등을 DT라고 보는데 종단에 있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전체를 DT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라우터를 DT로 보고 요것들을 DC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전용선이 깔린다고 했죠. 전용선이 깔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은 얘한테 뭘 준다? 클락 정보를 준다.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1.5메가, 2.5메가 뭐 그에 해당하는 클락 정보를 이렇게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락 정보를 이렇게 주게 되는 놈을 DC라고 한다. 그리고 받는 놈을 DT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이 클락을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설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정 단위가 BPS다. 이렇게 BPS다. 이것을 그리고 항상 이건 클락은 누가 설정한다? DT가 DC한테 밀어 넣어준다. 이렇게 DT 쪽에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DC에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DC 사이드 only. 자, 요거를 꼭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 구간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설정이 이제 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T 같은 경우에는 이 show controller 명령이 있습니다. show controller. 그래서 DC는 뭐 클락을 제공한다 했죠. 그래서 클락 레이스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클락 레이스 설정 값이 없으면 DT는 받기 때문에 그래서 DC는 클락 레이스를 설정하기 때문에 항상 이 show controller 명령을 했을 때는 클락 레이스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클락을 줘야 된다. 클락 값을 이렇게 값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아마 처음에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건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이에 원래대로면 이렇게 요렇게 DC 서비스 프로바이더 요 통신사에서 요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 해주는 건데 요것을 우리가 테스트할 때 요거 구현을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거 두 개를 백투백을 바로 다이렉트 연결한다 했죠. 테스트할 때는. 그러면 이 둘 다 DT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우터에 DC 기능을 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클락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DS와 CSU 없이 이게 이제 DC 장비죠. DC 장비 없이 라우터 간에 이제 V35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V35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리고 한쪽 라우터에서 이제 클락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킷 트레이서는 클락을 공급하는 클락이라서 시계지 않습니까? 이 시계를 이렇게 모양을 해줍니다. 시계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클락 레이에 대해서 얘가 클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 주는 쪽에는
쇼 컨트롤러 이렇게 보시면 클락 레이시 있고 반대쪽에서는 클락 디텍티드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 값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밴드위스가 1.544 T1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단위는 이제 클락은 BPS 단위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kbps 단위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사실 데이터 전송되는 것과 무관합니다. 이게 참 뭐야 하는데 이게 참 뭐야 합니다. 참. 자,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고 자, 이렇게 뭐 그냥 DC 같은 거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서 요 라우터의 요 포트가 이제 인터페이스 시리얼 0이다. 0-0이다. 요 포트가 인터페이스 시리얼 0-0이라고 해볼게요. 자, 0-0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밴드위스를 기본이 1.5메가로 세팅된다는 겁니다. 밴드위스가 1.5메가로. 그럼 요것들은 실제 그러면 요 사이에 전용선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막 2메가일 수도 있고 1메가일 수도 있고 뭐 더 작은 속도일 수도 있는데 45메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전용선 속도와 관계없이 얘는 항상 1.5메가로 된다는 겁니다. 1.5메가로.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가 45메가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45메가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든 또 여기가 2메가로 돼 있어서 2메가로 전송하고 수신하고 얘가 1메가로 돼 있어서 1메가로 전송하고 수신하고 관계없이 이 밴드위스 값은 1.5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밴드위스 값은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밴드위스 값을 돼 있냐면 얘는 나중에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해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라우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2메가, 얘는 1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DC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얘는 2메가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얘도 2메가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둘 다 밴드위스는 다 얼마로 세팅된다? 1.5메가로 설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뭐냐면 이 실제 이 데이터가 전용선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속도를 실제 고려하지 않고 이 밴드위스 이 값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나 요가 같죠. 그러면 여기 2메가가 내가 보기엔 더 좋아 보이고 얘는 더 나빠 보이잖아요. 1메가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이런 것들을 얘는 의식 안 하고 밴드위스 값이 같네? 그러면 양쪽 다 똑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 입장에서의 베스트 패스를 설정할 때는 이것을 보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2메가일 때는 우리가 2메가로 바꿔주고 1메가일 때는 1메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예,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베스트 패스 결정하는 거고 얘는 실제 데이터 전송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실제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립이라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얘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 밴드위스 자체를 또 보지도 않아요. 호흡 기반이라서. 이건 나중에 이제 립 하실 때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인터페이스들은 양쪽 간에 이 단말 간에 이 양쪽 간에 이렇게 키퍼 라이브 패킷을 주고받아서 살아있니 죽었니 확인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장애를 감지하기 위해서 약 10초마다 보내고 이거 3번 이상 연속 못 받으면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키퍼 라이브를 안 받게 하고 싶으면 노 키퍼 라이브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별로 비건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how 인터페이스 요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나 실습할 때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념 위주로 하고 이렇게 요렇게 하구나. 요거는 이런 게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정을 요약해 놨는데 제 DC 쪽은 뭘 설정해야 된다 했죠? DC 쪽은 일단 무조건 클락 레이스 설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뭘 설정해 주면 좋다? 밴드위스는 항상 여기 실제 할당된 밴드위스를 양쪽 다 할당해 주면 좋다. 그리고 만약에 요 DT는 뭘 해주면 되죠? DT는 이걸 할 필요 없죠. 클락은 바뀌면 할 거니까 요것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C에서 항상 클락을 해줘야 된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 클락 레이스는 BPS다. 그러니까 64K죠. 얘는 밴드위스는 KBPS. 사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화,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터페이스 막 이렇게 해서 막 IP도 놓고 뭐 스피드도 100메가한테 빠졌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공정 초기화하고 싶다. 강력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디폴트 인터페이스 이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컨피그레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랩 하실 때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랩할 때 다 실습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랩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랩은 사실 별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과정이 여기 있던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랩을 해볼 건데요. 이 인터페이스란 개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뭐 설명드렸듯이 이 시리얼 구간에서는 이렇게 밴드위스라는 걸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설정했고, 그리고 우리가 오토 네고시에이션 요 개념들, 그리고 이게 내가 오토 네고시에이션 할 때는 패스트 링크 펄스라는 협상가를 보낸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됐고, 그다음에 루프백이라는 가상의 인터페이스도 있다. 물리적 인터페이스와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랜 구간에서는 라우터와 DT가 있죠. 중간에 신호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DC, CSU, DSU라는 장비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DC는 DT에게 클락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 구간의 인터페이스는 이더넷이고 랜 구간은 다 시리얼 타입들을. 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입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